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지역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 등과 관련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아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도중 숨진 고등학생의 죽음과 관련해 요트 업체의 과실과 함께 마리나 시설의 구조적 문제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내 육상에서 요트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해 해상에서 몰래 청소를 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여수시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의회가 전체 의원 표결로 가결한 사항을 갑자기 번복한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전남 지역에서만 7,000건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아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진 24살 초등학생 교사 고 황모 씨.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났고 소장까지 괴사되는 증상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접종 전날까지만 해도 헬스를 할 정도로 건강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황 씨. 그런데 최근 보건당국은 황 씨의 사망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예쁜 내 아이가 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신을 인정을 안 해주냐고요.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는 비율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678명 중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명으로 0.3%에 불과했고 접수된 이상 반응 약 21만 건 중 국가 보상이 결정된 건수도 1,793건으로 0.6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접종률이 임상실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이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보상을 심지어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시신 부검 시기를 놓쳐 인과성을 판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에도 질병청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은 늘고 있습니다. 결과도 백신하고 상관없다고 아예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 마냥 결론 내서 국가에서는 한마디 위로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백신 피해 보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오늘까지 97.8%를 넘었습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84.7%인 약 23만 5천 명이며 지난달 6일부터 오늘까지 대상자의 97.8%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69억 원을 포함해 57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여수시는 신청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미신청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100% 지급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을 매개로 고흥군과 여수시 남해군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진정한 동서화합과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여수와 고흥, 여수와 남해가 각각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세 개 시군이 경제와 생활, 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남해안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남해군은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발빠르게 도시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관광 숙박시설 이용률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훈 군의 죽음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요트 업체의 과실 외에도 마리나 요트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여수 마리나 요트장. 요트장 곳곳에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요트를 끌어올리는 용도인 크레인은 운행을 중단한 채 제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나 요트장의 소유주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마리나 시설 내에서는 정박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작업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요트장 주변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서 소음과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심권에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따개비를 제거를 하면은 그 페인트가 도장이 벗겨집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가로 다 갑니다. 바닷가로 가면은 그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선주들은 해상에서 몰래 잠수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따개비 작업을 하다 보니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비중과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민원을 이유로 육상 작업 금지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육상에서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수시는 이렇게 크레인도 만들어 놓고 주민을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선주들 원래서 작업을 못 한다. 그렇게 해갖고 마리나 기능을 상실한 조치를 해버렸어요. 반면 부산시는 육상 청소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고 화성시는 아예 해양 오염을 이유로 잠수 청소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대책도 없이 지금처럼 무작정 작업을 금지시키는 한 비슷한 사고가 또 불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그 억지 논리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으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서 운행을 해야 하니까 청소하다가 그러한 불행한 일을 왜 또 안 당한 것입니까? 내일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한편 사고 이후 관내 특성화고 현장 실습 현황을 전수조사한 전남교육청은 현재 관내 240여 개 업체에서 모두 536명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각 학교의 취업 지원 담당자들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현장 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훈 군의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심 후보는 고용노동청과 교육청, 해경 수사 상황을 전해 듣고 위험 업무에 면허도 없는 학생을 투입시킨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계획을 가결한 지 5개월 만에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말 별관 증축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근 시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로 가결한 상황을 상임위에서 번복한 것은 모순인데다 최근 각종 직능단체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며 의회에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의 노동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시안화수소 유출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환경부에 정확한 경위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광양과 포항제철소 내 코크스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생물학적 폐수 처리 슬러지를 공인시험 인증기관 2곳에 분석 의뢰한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500배가 넘는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 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앞서 급식을 함께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해 급식 재료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목포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 나온 딸기잼입니다. 유통기한은 10월 2일. 나흘 전 이미 폐기했어야 할 식품이 버젓이 학생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측은 한 달여 전 남은 일부 딸기잼을 당일 배식된 토마토 케첩으로 착각해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점심 때 핫도그에 그 소스가 나갔는데 딸기잼이 하나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은 이 케첩이나 딸기잼은 이미 이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오전중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런데 같은 날 이 학교에서는 아침으로 닭죽과 깍두기 등을 먹은 학생 5명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 죽을 먹었는데 식상에서 많이 안 먹고 살짝 그 아팠다 말았다 하더라고요.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상급기관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식중독보다는 그이다. 그래서 신고를 못했던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장 부참이죠 이게. 7달 전 자체 점검을 실시한 이 학교는 급식 재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학교 급식실에서 당일 배식된 닭죽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광역협력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나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전남과 부울경이 연계한 남북권 메가시티 등을 구축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한 것처럼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는 신해양환경수도를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수 MBC의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지역과 광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우량은 5에서 20mm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9에서 24도, 순천이 17에서 25도, 광양은 17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8에서 22도, 목포도 18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 서부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져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여객사업 인허가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받아 결항률이 높은 노후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여수 거문도 항로의 경우 28년 된 노후 선박이 투입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결항률만 34%에 이르고 있다며 조속한 여객선 교체를 통한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여객사업 인허가권을 자치단체에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분양받은 풍산깨 한 쌍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보금자리를 틀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분양받은 풍산깨는 암컷 아름이와 수컷 가을이로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깨 고미와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던 풍산깨 마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름이와 가을이는 순천시의 마스코트와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2021 제8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1.5도씨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 중립이란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복합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오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재현이란 주제로 고려대 조용성 교수가, 내일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2021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히라타 키미코 기후 네트워크 동경 사무소장이 기조 연설에 나서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및 사례, 기후 위기와 해양 생태계 등 다양한 사례 발표와 포럼이 이어집니다.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한중일 3개국의 순수 NGO 단체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에 동아시아 기후 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이 발주한 도양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 10여 명이 4억 원 상당의 임금과 임대료를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흥군이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인 도원건설과 15억 원 상당의 2차 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